자,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증시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어갈지, 그리고 종목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되는 방법들 좀 더 자세하게 모닝 스탠바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용 과장이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표가 부진한데 지수는 올랐고 또 반도체 살짝 쏠려 있는 그런 흐름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상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시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잡으십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흔들리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통화 정책이 선회된 이후에 사실상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네. 다행히도 조금 더 상승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나마 시장은 더욱더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표들 같은 경우에 크게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강화시켜야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B컷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되면서 시장은 계속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상 보게 되면은 에버코어에서 이제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랬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러한 불안 요인이 없이 긍정적인 신호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 요인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 세게 아픈 대신 아프지 말고. 네네. 그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훨씬 예. 더 좋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B컷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B컷을 통해서 사실상 연준이 어느 정도 이러한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대응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네. 이런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제 잡은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연착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군요. 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미셸 보먼 이사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사실 유일하게 이제 맞아요. 25bp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짜 의견이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배경에 관련돼서 시장이 너무나 크게 이런 50bp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할까봐 네. 나는 25bp를 얘기를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 다음번에도 50bp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을 테니까 진짜 나왔네 이렇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반대를 했던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네.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해서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더욱더 많이 그렇죠. 품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었을 때 지금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임들이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방향성이 살짝 애매했었는데 탄력을 쫙 받으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부족한 부분은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반등이다라는 표현은 좀 어렵거든요. 네. 지금 이제 하락이 되던 것들이 어느 정도 멈추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 이것도 같아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아쉽다.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네. 불안한 모습인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이 4%가 지수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1% 오른 거잖아요. 그랬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더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국내에 관련돼서는 반도체 섹터가 많은 부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섹터에서 투탑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이나 이제 주가가 안정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는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더욱더 이런 지수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전까지는 결국은 수급이 반도체 쪽에서 아직까지는 피해 있다 보니까
그런 다른 여타의 섹터들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게 여기서 기인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친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쪽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쪽, 그리고 국내 주도주들이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체크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워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일 중국 증시가 4% 올랐습니다. 많죠. 네.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중국 이슈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계속적으로 경제에 관련돼서 침체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 자체가 네. 상반기 때도 우리가 경기 부양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반기에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기대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지수라든지 뭐 경제에 대한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는 정말 기대감만 가졌었고 그것이 시장에서는 먹혀 들어가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통화 정책 관련돼서 완화된 통화 정책 패키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야말로 정말 중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통화 정책 관련돼서 지준율에 대한 부분을 일단 인하를 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그만큼 유동성이 많은 부분 이제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2주택 관련돼서 이제 이 처음에 계약금 자체를 25%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15%까지 내려주게 되는 완화시켰군요.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시장 관련돼서도 보게 되면은 네. 이 기관들이 사실 이제 국채라든지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중앙은행이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 그래서 기관들의 이제 이 자금의 유동성이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게 되는. 시장에 좀 돈을 돌리겠다는 거고요. 그런 네. 것을 통해서 예. 주식시장으로 기관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일단은 같이 정책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길 바랬거든요. 진짜. 네, 사실 중국 시장도 4%가 오른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사실상 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어두운 업종들. 이제 네.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렇군요. 유럽 시장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네, 네. 중국에서에 대한 소비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진작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프랑스 관련돼서 이제 명품 관련된 네. 이러한 이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었고요.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관련된 네. ADR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장이 있었었는데 있는 것들. 이제 뭐 네. 핀도어더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두 자릿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 관련돼서도 니오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뭐 이러한 리오토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두 자릿수.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비철금속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알코아라든지 아니면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도 한 자릿수 후반대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도 훈풍이 확실히 주시장에 불어왔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사실 수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부분에 더욱더 눈길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사실상 화학 업체라든지 네. 이런 업체들이 바닥에서부터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좀 걱정을 시키는 글로벌 나라들 중에서 걱정시키고 약간 존재감이 적어지고 있었었는데 확실히 어제부로 중국이 확실히 이런 영향력이 크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사실 보게 되면은 네.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네. 아직도 많이 좀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3분기에 대한 실적이 1,000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적으로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화학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적자가 나지 않는 기업, 뭐 이런 기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호석유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전일 보면 한 7%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뭐 일반적인 NCC 업체에 대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익에 대한 체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방 산업인 타이어 관련돼서도 사실상 금리에 대한 인하 뭐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타이어 관련된 수요도 더욱더 늘어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이 금호석유에 대한 이익에 대한 체력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MB라텍스 관련돼서도 2023년도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중국발 이슈와 함께 네. 더욱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수화학 같은 이쪽에 대한 저가 매수를 단기적으로 접근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네네. 한 5에서 한 1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호석유가 어제 워낙 강세져가지고 이 가격 전략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목표가요? 일단 목표가 자체는 네. 16만 한 2천 원 정도 잡고 16만 있죠. 2천 원. 그래서 너무나 높은 이제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런 네. 이슈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테니까 네. 저는 높게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조심성을 가져가 봐야 되는 화학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키워드도 보게 되면은 사실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핫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2차 전지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2차 전지 오르니까 약간 또 갖고 계신 분들은 기대감이라든지 좀 다행스러움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이십니까? 2차 전지 우려가 많은 부분 커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러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그랬으면 지금 생각을 좋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의 조정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은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생각보다 그 반등의 폭도 큰데 그 반등한 이후에 잘 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 좋네요. 예, 그게 왜 그럴까라는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기차 캐즘 관련돼서 이 우려가 완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일예로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늘어나게 되면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잘 발리기 시작을 하나? 뭐 이러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금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더라도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사실 자동차를 사게 될 때 뭐 한 번에 전액을 현금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금리를 통해서 할부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리스라든지 할부죠.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개인도 이런 부분이 있게 될 텐데 렌터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겠죠?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큰데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6월 달에 7.9%에 대한 자동차 금리가 이제 할부 금리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것이 8월 달에 7.7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앞으로도 더욱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자동차 관련된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대비 이 동급에 있어서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독일 관련돼서 독일판 2구 환신 제도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좀 살 수 있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보조금을 예. 이제 다시 한 번 더 지급을 예, 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독일이 갑작스럽게 이 보조금을 폐지를 하게 되면서 유럽 쪽에서 사실 전기차 시장에 많이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2025년도에 전기차 시장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더 웃긴 점은 사실 독일이 이제 보조금을 폐지를 하게 되면서 독일을 쫓아하는 그 주변 국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 국가들이 사실상 보조금을 그때 같이 축소시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반대로 이제 독일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대를 시키면 그 나머지 여타 국가들도 다시 한 번 더 증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제 기대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독일이 대장주군요.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유럽 관련돼서도 많은 이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테니까 네. 이러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제 생각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이 소재 업체도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에코프로비임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무겁긴 하네요. 조금 무겁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그렇죠. 내줄 수 네.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욱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이런 부분 외에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선 다른 종목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보니까 이 종목은 최근에 정말 소리 소리 없이 쫙 올라옵니다. 에코앤드림이 네. 좋은 점은 실적이 업황과 관계없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전구차에 관련돼서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이제 상반기 대비 하반기 때 많은 부분 올라오게 되면서 이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다른 기업들 대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점이네요. 연말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공장이 완공이 되는 부분이 있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2025년도의 실적은 더욱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의 이런 전기차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좋은 뉴스가 있었었는데 네. 그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에코앤드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가가 7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4만 4천 원인데요. 목표가는요? 일단 목표가는 5만 2천 원 제시를 해드릴게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4만 4천 원인데 뭐 생각보다 높지 않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조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상 지금 조정을 받았으면 조정을 받고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로 5만 2천 원을 목표가로 두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앤드림입니다. 업황과 상관없이 실적 턴어라운드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오늘 마지막 관심주는 CS 윈드입니다. 이게 또 미국 대선이 6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미국 대선이 6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적으로 더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후보자의 지지율을 앞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수혜가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심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CS 윈드가 전일 사실 하나솔루션 대비는 훨씬 더 못 올랐어요. 하나솔루션은 한 두 자릿수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CS 윈드는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윈드를 더욱더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일 것 같아요. 실적에 있어서 하나솔루션은 아직까지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한 부분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 있는데 CS윈드는 이미 2분기 실적에서의 이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강점 자체가 사실 그 이전에 인수한 자회사 블라트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온 부분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블라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전에 맺었던 계약에 있어서도 단가를 더욱더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좋은 됩니다. 소식이네요. 즉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자회사에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 자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계약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업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해리스 후보에 대한 수혜에서도 CS 윈드가 보다 더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CS 윈드 역시 실적에 초점을 맞추셨는데요.
보니까 오늘 세 종목 거의 다 최근에 차트가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8만 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사실 수급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8만 원 돌파 이후에 이 시장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추가적인 목표가에 대한 인상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금호석유 쪽으로 해가지고 타기업 대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목표가 16만 2천 원 제시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즘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전기차 쪽입니다. 에코앤드림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업황과 상관없이 실적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목표가는 매집 전략을 가서 5만 2천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미국 대선이 코앞에 점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입니다. CS 윈드고요. 역시 실적에 초점이고요. 수급이 긍정적입니다. 목표가 8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